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꼰대에서의 미국 정착기 내과 전문의 심광섭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로 이사 오면서 제가 혼자 살 아파트는 이미 구해놨습니다. 새롭게 바뀐 여러 환경으로 저는 기대와 희망에 꽉 차 있었죠. 제가 있던 윌링이라는 도시에서 1시간만 운전하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가 있습니다. 큰 도시이죠. 여기에 가면 나름대로 문화생활도 할 수 있었고, 한국 그로서리가 작기는 하지만 두 군데 있었고, 한국 레스토랑도 몇 개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와이프와 함께 생활하면서 발견한 것이죠. 제가 혼자 살 때는 그냥 병원에서 공짜로 주는 카페테리아 식권만 가지고 생활했지 먹는 데까지 신경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그 병원에 한국 사람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죠. 오래전에 미국에 오셨던 이비인후과 전문의였습니다. 그 동네 한국분 의사 선생님들, 마취과 전공 한 명과 응급실 전공 선생님 한 분이 계셨죠. 말씀드렸던 저의 외삼촌이 2시간 거리의 오하이오주에 있어서 주말마다 자주 가고 밥도 얻어먹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죠. 그 외사촌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내과 레지던트는 3년이죠. 인턴은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수련 기간이 짧은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기억으로는 3학년이나 4학년 때에는 임상의학 교육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이틀은 환자를 보며 실습하고 나머지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교수님들로부터 교실에 앉아서 강의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체계적인 교육인 것 같은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것이 다르군요. 3, 4학년이 되면 공부는 각자가 책을 보면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의과대학을 마치면 인턴 과정이 따로 없이 바로 레지던트로 진출하게 되죠. 예외적인 경우는 MD가 아닌 디오스쿨에서 1년 인턴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MD와 DO를 특별히 차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는 의과대학 중에 MD 코र्스와 DO 코र्스가 있는데 두 가지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린 점은 DO 스쿨에서는 대개 자기네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MD 이외의 DO 제도에 대해서는 언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지던트 생활 중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차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 때 4-5명씩 조를 짜서 환자를 보게 되죠. 팀장은 2년차나 3년차 한 명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2, 3년차가 1년차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환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어텐딩 스태프 선생님들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2년차나 3년차가 되면 그것보다 훨씬 쉽죠. 그때는 1년차들과 같이 팀을 짜서 입원 환자를 보더라도 감독 역할만 하면 되고, 병원에서 입원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렉티브 코스라고 해서 스태프 선생님들의 개인 진료소에 가서 외래 환자를 보는 것이죠. 대학병원 말고 커뮤니티 하스피탈에서는 동네 의사들이 자기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의뢰가 오면 가서 봐주고, 자기 오피스는 병원 밖에 따로 있고, 이런 식이 많아서 이때는 병원 밖에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3년차가 되면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좀 따르죠. 레지던트 1년차 20명 중에서 미국 사람들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 사람들이었죠. 2명 있는 미국 사람들도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닌 사람이 있었고, 또 MD 스쿨이 아닌 DO 스쿨을 다닌 사람이 인턴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5시나 6시까지 일을 하는데 3일에 한 번은 집에 가지 않고 연속으로 밤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날 낮에까지 일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3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이건 또 옛날 얘기고, 언제부턴가는 레지던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졌죠. 환자와 의사의 건강과 안전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8시에 출근하면 전날 들어온 여러 환자들의 상태와 각 질병들에 대해서 서로 지식을 나누고 2년차와 3년차들이 1년차들에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해서 골탕 먹이고 그래서 늘 준비를 많이 해야 했죠. 외국 사람 중에는 인도 출신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파키스탄과 중동 출신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남미 출신 유럽 출신 중에서 로마니아, 스페인, 독일 출신이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은 자기네 나라에서 영어를 공통어로 하고 있고 유럽 사람들도 영어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제 경우에는 영어가 저 때문에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늘 영어에게 미안합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제가 영어 때문에 많이 고생했죠. 주객을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관찰한 것이 인도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똘똘 뭉칩니다. 선후배끼리 서로 잘 끌어주고 말이죠. 파키스탄과 중동 사람들은 이슬람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슬람 브라더푸드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극동아시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밖에 없는데 저는 늘 찬밥 신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말이죠. 제가 병원에서 좀 희귀한 케이스를 제가 발견해서 그것을 학회에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중에서 서로 팀을 만들어서 1년차가 4-5명 있었고 거기에 2년차나 3년차가 한 명씩 들어와서 팀장이 되는데 제가 인도 사람 팀장에게 이런 희귀한 케이스를 제가 발견했다고 학회지에도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호의적으로 제게 대했습니다. 저의 팀장 레지던트는 제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자기가 먼저 손수 써서 학회에다 논문 초록을 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모았던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자기가 엉터리로 있지도 않은 자료를 다 된 것처럼 써가지고 엉터리로 발표하면서 자기 이름을 제1 논문 저자로 해버린 것이죠. 순엉터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제출할 기회를 그 사람이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논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 제 이름은 쏙 빠지고 그 대신 자기 친구 인도 사람 1년차 이름을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 사람은 그 환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인도 의사에게 항의를 했더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친구를 더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태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예요. 저도 그때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슬람교 회교도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끼리만 싸우고 돌지 그 대신 남이 피해보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씩 레지던트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일하곤 했는데 월말이 되면 1년차 레지던트들은 2년차나 3년차에 대해서 그리고 팀장인 2년차, 3년차들은 1년차 레지던트에 대해서 서로 평가 점수를 매깁니다. 이때 좀 처지는 인도 사람들 자기네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낙제 점수를 주거나 낙제 점수에 가까운 점수를 그냥 줘버리는 것입니다. 제 앞에서는 친절하고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저의 과장님의 비서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죠. 혹시 이런 경고를 받아서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면 병원에서는 ECFMG 본부에 그 사실을 연락해야 되고 ECFMG 본부에서는 이민국에 그 사실을 알려서 저의 제2비자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맞아서 저는 과장님을 찾아가서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사정사정했죠. 그리고 나서 보니 그것이 병원 스태프 선생님끼리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인도 사람들이 자기네끼리만 서로 싸고 돌고 좀 처지고 무능한 레지던트를 다른 나라
출신 의사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저 같은 불리한 경우도 생긴다는 거를 스태프 선생님들이 알게 돼서 그 후에 저를 격려해 주곤 했습니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제가 그 병원에서 우수한 레지던트 중에 하나로 알려지기도 했죠.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유일한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경험입니다. 백인으로부터는 그런 차별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말이죠, 지내면서 보니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을 좀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백인들 중에는 거의 없고 대개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제3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좀 더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사람들 전체가 모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만난 인도 사람 중에서도 저의 레지던트 시절에 그런 차별을 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그 병원에 있던 레지던트들의 국한된 말씀입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했던 그 병원 오하이오 밸리 메디컬 센터 OVMC라는 병원은 3년 전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려서 결국 문을 닫은 것인데요. 미국 병원들이 문을 닫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